반갑습니다. 수능을 가르치는 전영주 선생입니다. 자, 구모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구모를 월등히 잘 봤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거나 그런 학생들은 사실 이 영상을 좀 많이 안 보겠죠.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신 그 구모 시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고민에 빠뜨리거나 아무튼 그런 학생들이 좀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일단 오늘 9월 모의고사 총평을 준비했는데요. 문항이 어쩌고 저쩌고 다 집어치우고요. 이제 구모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구모를 보시느라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그냥 구모를 전체 그 시험을 한 줄로 총평을 하자면 이런 시험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평가원은 평가원이었다. 제가 이렇게 딱 한 줄로만 간단히 좀 정리하고 자, 바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선생님, 저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모 점수가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학생들 있죠. 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수능 2달 남았는데 나 정말 어쩌면 좋아. 그런 학생들이 은근히 많을 거란 말이야. 봐봐.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잘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시험을 못 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선생님 실제 구모 봤는데요. 진짜 글이 안 읽힙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는 글은 얼추 잘 읽은 것 같은데 아니 답이 좀 안 나와요. 아니면 제가 찍은 답이 전부 다 정답에서 빗나갔어요.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전 기둥 세웠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을 거야.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안 읽힌다. 나 너무 근본적인 얘기, 너무 본질적인 얘기지만 해야겠습니다. 안 읽힌다. 뭐가 문제인 거야? 너 문학이든 독서든 독해 방법이 문제인 거야.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실력이 없으면 점수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우리 평가원, 수능시험은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시험이에요. 안 늦었어. 괜찮아. 2달 남았다고. 안 늦었다고. 여러분들 지문이 잘 안 읽혔으면 언젠가 읽히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독해 방법 정립하세요. 자, 방법은 제가 간단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지만 저의 간단한 방법과 함께 2달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정복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갖고 있는 그 구리고 복잡하고 이상한 방법 다 갖다 치우고요. 저랑 같이 간단하고도 파워풀한 방법으로 지문 독해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답이 안 나온대. 자, 생각해보세요.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사실 이게 본인이 좀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 자체를 정말 이해를 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 먼저 드릴게요. 읽었다, 잘 읽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온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평가원 기출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 유형화 시킬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평가원의 그 선지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읽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막을 혼자 걷는 느낌이라고나 조금 해야 될까요? 아무튼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선택지의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답을 못 내는 겁니다. 선지 특히 답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기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좀 미안한데 두 개가 좀 같이 설명드릴게요. 아직 안 늦었다고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독해 방법 점검해야 되고요. 선택지에 답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기출 분석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하죠. 최근 기출은 여러분들 정말로 최근 기출은 정말 꼼꼼하게 현미경처럼 분석하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오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만 푼다고 절대로 점수 안 오른다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방법을 점검하고 기출 선택지, 즉 기출 문제에서 보여주는 그 선택지 논리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반드시 좋은 실력 그리고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기둥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문, 2지문 정도 그냥 날렸어요. 그래서 등급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잘 들어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요.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속도는 빨라져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잘 봐. 단순하게 실력만 좋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문제를 너무 빨리 푼다. 좀 이런 얘기보다는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는 네가 8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네가 국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지 못한 거야. 그러면 일단은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네가 어떤 국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뭐 전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니 그게 실패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기출 분석을 통해서도 시간이 빨라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낯선 모의고사를 제발 부탁할게. 낯선 모의고사를 그래도 무조건 지금 시점에서는 80분을 재고 푸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80분 재고 풀었다. 끝. 이게 아니라 네가 80분 시험을 치고요. 정답 채점을 하시면서 잘 들어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번 회차 모의고사 때 왜 무엇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며 내가 특히 뭐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문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다. 이걸 본인이 계속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국어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기출 분석, 최근 기출은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은 옛날 기출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이거 한번 봤어, 기출. 이거 뭐하러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기출이라도 최근 기출은 당연한 얘기고요. 옛날 기출이더라도 저랑 같이 천천히 꼼꼼히 정리하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는 낯선 모의고사를 매주마다 80분 재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8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너의 전략들을 끊임없이 수정하셔야 실제 시험에서는 기둥을 세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어를 조금 망친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요 정도 답을 드리고요. 자, 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수시 최저예요. 저는요, 1등급 됐어요. 아유, 2등급만 나올게요. 대신에 저는요, 남은 시간 2달 동안 EBS만 죽도록 할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연계가 고전 산문도 연계가 있었고요. 고전 시가도 연계가 있었고요. 현대시도 연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EBS를 죽도록 팠다고 하면 정말 그 연계된 지문 세트는 다 맞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평가원이 그렇게 녹록한 시험을 내지 않아요. 연계는 어떨 때 도움을 받냐면 처음에 독해할 때 약간의 스피드. 예를 들어 아는 작품 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막 그 지문을 뭐 처음 낯선 지문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연계는 거기까지고요. 결국은 평가원의 시험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잘 들어봐. 이거 절대 안 돼요. 하지 말라고요. 저는 해마다 고3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EBS만 죽도록 팠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제가 죽도록 판 그 EBS 작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어요. 넌 너무 많이 봐요. 이유가 뭔지 알아? 작품만 정리하고 평가원의 로직들을 전혀 정리를 안 해놓은 겁니다. 하지 마세요. 남은 기간 2달. 자, 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EBS는 저랑 같이 제 파이널 시즌 들어오시면 EBS는 저랑 같이 천천히 필수 작품 정리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원의 로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선택 과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관심 있을 만한 얘기만 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 선택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선택 과목 일단 화작 여러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화작이 조금 병이했죠. 자, 분명히 저 말씀드립니다. 실전 수능에서는 화작은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울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등급 추정치 그 컷이 언매랑 화작이 차이가 벌어졌어요. 평가원에서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무언가 유불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면 얼추 1등급 추정치나 2등급 추정치 얼추 두 대상이 조금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작의 등급 컷이 조금 높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화작이 쉬웠다는 얘기고요. 언매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언매가 조금 컷이 낮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그거를 맞추려고 아마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화작은 어려울 거니까 화작은 지금이라도 어려운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9월 같이 나올 거라는 그런 희망찬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선택 과목은요. 화작 아마도 11월 수능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울 것.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매 보자. 언매. 이번에 저는 참 이 언매
모의평가 문제를 보면서 참 이게 평가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가원은요, 얄팍한 문제들 안 물어봐. 네가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니?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엄매 37번 문제 있죠? 그 선어머러미 물어보는 거, 가시다 그거 있잖아. 그거 어간이 가시까지잖아. 제가 문항 설명은 자세히는 안 드릴게요. 그 기본 개념, 즉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까지가 선어머러미인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맞췄고요. 어설프게 그냥 선어머러미 외우고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이번 엄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저는 이게 평가원 경향이라고 봐요. 근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매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매는요, 기본 개념 다지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엄매, 이제 선택하셨잖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저랑 같이 개념 천천히 정리합시다. 안 늦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엄매는 사실 고난도 문제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중요한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냥 짧게 제가 구모 고생하셨으니까 짧게 그냥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릴 말씀만 전달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수능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2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통 일반적인 경향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6월 모의평가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조금 쉽고요. 그리고 수능시험은 그 중간이라고 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거를 무시해버렸죠. 작년에 수능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잘 봐. 이런 얘기 해줄게요. 6, 9 모의평가 경향으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측하지 마시고요. 6월, 9월 평가원의 로직, 평가원이 요구하는 선택지의 함정이나 선택지의 논리들, 평가원이 요구하는 지문 독해 방법들을 2달 동안 천천히 실력을 다지시면 돼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난 EBS만 지금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6모가 이랬고 9모가 이랬으니까 아마도 수능이 이럴 걸 일단 예측하지 마시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력을 쌓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왜 조급하게 생각해? 그래서 올해 수능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저도 예측 안 하려고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수능 잘 보고 싶잖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인데요. 하루를 소중하게. 어떻게? 기출 분석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 전 적당하다고 보는데, 좀 급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2회 하셔도 됩니다. 한 번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80분을 재고 낯선 모의고사 80분 딱 그 시간 재고 푸시는 연습, 그것만 2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 충분히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매일이죠. 매일마다 2시간에서 3시간씩 공부할 분량을 매일매일 주고 있어요. 저만 따라오시고 잘 믿고 따라오시고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신다면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구모 못 봤다고 수능 못 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모 잘 봤다고 수능 잘 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수능을 잘 보냐? 지금 이 영상 듣고 있는 너 잘 들어. 어떤 사람이 수능을 잘 보냐? 하루하루 묵묵히 실력을 쌓은 학생이 수능 시험을 잘 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파이널 시즌 한창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문 안 읽히는 학생,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9월 모의평가 때 뭐 유류 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댐핑 인자 뭐 이런 지문 전혀 읽지를 못하셨던 분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특히 답이 안 나오는 학생들 선택지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둥 세우시는 분들 제가 클리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모의고사를 넌 전략을 짜고 있니 다 점검해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제 말 들으세요. EBS 죽도록 받아가 네가 죽도록 망할 거야. 아셨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저는 엄매 클리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 다 챙겨 드릴 거고요. 화작도 제가 매주마다 고난도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하루를 소중하게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요. 하루를 소중하게, 그렇지만 조급하지 않게
여러분들 묵묵히 실력을 쌓으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